안녕하세요, 박효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데는 저희 그 첫 번째 표고 하우스예요. 여기는 저번 주에 마무리를 다 딴 곳이라 이제 새로 나왔는지 한번 또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겸 또 보여드릴 겸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 첫 번째 하우스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전에 방송에 보여드렸던 노지로 세워둔 곳에 이제 맨 위에 하우스에서 연결되는 길이고요. 풍경을 보시면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이 꽉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우스 여기서 내려다 보면 꼭 무인도 섬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고요. 저희 농장이 바닷가랑 붙어있는 산이라 해안도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꼭 이렇게 섬에서 섬이긴 하지만 완도가 꼭 섬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희망 소세지 안 먹어? 오늘의 준비물은 그동안에 한 몇 달 모아둔 소주병을 이제 마을 슈퍼 가서 막걸리랑 바꾸려고 내려갔는데, 막걸리가 아쉽게도 한 병밖에, 물론 뭐 일할 때는 그냥 한 병밖에 먹진 않지만 한 병밖에 안 남았고, 제가 이 소세지를 이제 병 바꾸면 건빵이나 소세지로 바꾸는데 요거를 봤어요, 저희 애들이.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저 밑에서 땅 파고 뭐 하고 있을 텐데 주위를 안 떠나고 지금 소세지 얻어 먹으려고. 야, 희망 일로와. 옳지, 앉아야지. 기다려 기다리라 그랬지 아빠가. 응? 소망이 기다리잖아. 가끔 애들이 트럭에 태우고 바람 쐬러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워낙 저 개딸들이 바람 쐬는 걸 좋아해서 빠방 타고 어야 가자 그러면은 알아서 트럭에 타 있습니다. 가끔 어제가 장날이었고 그제가 또 늦게까지 선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이나 장날 다음날에는 좀 몸이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 가끔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마시지는 않고요. 딱 하루에 한 병 정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첫 번째 하우스가 저희 이제 개간 안 한 나무 안벤 산 쪽에 붙어 있어서 지금 벌써 해가 나무들에 다 가려졌고, 첫 번째 하우스는 금방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표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이제 이 두 줄은 백화향이라는 신품종으로 한번 요번에 해봤는데 중저온성이라고 해서 좀 추울 때가 아닌 좀 따뜻할 때 또 핸드폰에 뭐가 말썽인지 저희 거는 이제 추울 때 나오는 저온성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점점점 이제 따뜻해지니까 날씨가, 그래서 점점 수확하는 그 날짜가 줄더라고요, 저온성은.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수확을 하려고 중전성을 한번 시범 삼아 도주를 해봤는데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버섯이 처음에 한번 잠깐 나오고 지금까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좀 추워서 그런지 온도는 20도 정도 되고요. 습은 40. 습은 항상 기본 30에서 50 사이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습이 좀 20%까지 습이 좀 없을 때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화고를 위해서 습을 낮게 하면 다른 표고들의 영향이 있으니까 항상 30에서 40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문드문 보면 그래도 버섯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하우스가 이제 거의 다 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이렇게 네 번째 나오는데, 네 번째가 거의 다 딸 쯤 되면 다시 첫 번째에서 이렇게 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만 해더라도 며칠 전만 해도 머리 들밀고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제법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표고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쪽에 이제 좀 많이 달려 있네요. 이게 맨 뒷줄하고 저 맨 첫 번째 줄하고는 하우스에 이렇게 비닐을 씌웠는데도 여기가 좀 공간이 생겨요. 다음에 이제 비닐을 다시 씌울 때는 좀 넓게 해서 여기까지 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줄하고 이 마지막 줄은 습이 항상 많아 갖고 이렇게 버섯이 조금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자니 이제 중간 평균적으로 버섯들이 마르고 색상이 좀 하얗게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뭐 첫 번째랑 마지막 줄은 좀 어느 정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운데 쪽에 중점을 두고 습이나 이제 물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달려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마지막 하우스 거를 따면 여기 이제 또 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일, 3, 4일 뭐 이 정도면 다시 첫 번째 거를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예. 이렇게 스펀치를 밀고 이렇게 밀고 버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귀엽죠? 아주 쬐까맣게 나왔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펀치를 밀고 버섯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나온 자리, 이렇게 달려 있는 자리에서는 뭐 또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안 나온 자리, 이 하얀 스펀치가 막아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안에 이제 종균이 많이 퍼지고 해서 틈새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스펀치에서만 아니라 나왔던 자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갈라진 틈으로도 버섯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환기도 시킬 겸 확인할 겸 들어와 봤는데 2, 3일 있으면 다시 첫 번째 하우스를 따야 될 것 같아요. 요것은 전에 자랐던 거.
첫 번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오전에만 받아서 버섯들이 조금 단단한 맛이 있어요. 여기가 제일 춥거든요, 하우스들 중에. 이 하우스랑 마지막 하우스 온도 차가 6도가 나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표고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제일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월달 늦게까지 이 하우스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색상도 괜찮게 나오고, 표고가 더 이상 뭐 물 조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고는 발생할 때부터 아니면 발생하기 전에 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흠뻑 줘요. 발생하기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흠뻑 주는데,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한 이 정도 크기 이후로부터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을 주게 되면 까맣게 변하고 물버섯이 돼서 다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적게 주면 도중에 버섯들이 말라버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나오는 버섯들이 이제 까맣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맣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습이 많죠. 거의 밑에 쪽들은 땅에 좀 붙어있는 습이 올라와서 색상이 좀 까맣고요. 대부분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진한 갈색 아니면 옅은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까워라.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원래는 아까처럼 그렇게 붙어 있으면 나무를 돌려서 표고가 눌리지 않게끔, 색상 참 괜찮게 나왔네, 않게끔 돌려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제 방송에 이렇게 따다가 부러진 것들, 그때 바로 딸라 그러면은 안 따져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좀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따집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지나다니면서 확인하면서 다 따줘야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안 쓸고요. 이게 보시면 초점이 잘 안 잡,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고가 많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2, 3일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더 많이 달려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처음 발생했을 때가 10월, 올해는 좀 3주나 좀 일찍 빨리 발생을 해서 10월 중순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작업하고 첫 수확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온 것들이 못난이 하고 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제 모양 좀 이쁘게 모양이 잡혀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양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동그랗고 해야 상품 가치가 있어서 수익이 그만큼 더 발생을 하겠죠. 이제 핀거나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마진 같은 경우,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인건비 빼고 뭐하고 하면. 근데 이제 오므라들고 뭐 모양이 괜찮게 나오고 해서 상품 가치가 좀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농가 운영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고요. 표고는 이렇게 스펀지를 뒤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지 표고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배지를 받고 물을 주고 이제 온도를 맞춰주고 하우스 안에 온도를 맞춰주면 금방 발생해요. 일주일 안에 발생을 하고, 그것도 주기가 있어요. 한번 따고 나면 터울이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 뭐 길게는 2주 그 후에 또 나오고, 연중 나오고요.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율이 빨라서 그만큼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연중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표고를 어떤 걸로 배지로 할까 원목으로 할까 고민했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둔 게 아무래도 향하고 맛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먹을 거라 일단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번씩 펴고 이렇게 작업을 할 적에 나중에 영상 이제 올리긴 할 건데, 작업을 할 적에 나무를 다 일일이 날라야 되고 구멍 뚫고 또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서 가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서 이제 수확하고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먹어보거든요. 좋은 것들을. 그럴 때는 또, 원목을 하길 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요즘도 배지 표고가 많이 발전해서 갈라진 것들도 많이 나와요. 상품으로 배지 표고인데도. 그래서 아무래도 단단한 맛이 예전보다는 더 좋고 향도 더 좋아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원목 표고를 하면서부터 표고를 안 사 먹게 돼 갖고 잘 모르겠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마트나 이런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못난이들이, 처음에 나온 것들 이렇게 못난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가 보면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 원목 표고가 아닌데도 갈라진 거고 이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참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향이나 맛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목 표고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르신들, 예전에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 표고 드셨던 분들은 확실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즘 표고는 좀 향이나 맛이 좀 없다고, 그래서 잘 안 사 먹는다고 해서 저희 원목 거를 찢어서 드려보면 이걸 예전에 먹었던 맛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모르시니까 배지에서 하시는지 원목에서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다 이렇게 참나무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 그래서 3년 전에 그 농업 품질관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표기제를 실행하기 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홍보 권고제 이런 거였고, 작년부터는 이제 법으로 통과돼서 표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대형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셨을 때 표고버섯 구입할 적에 이게 배지면 배지인지 아니면 원목이면 원목인지 꼭 표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확인해서 구입하시면, 본인의 몸에 맞는 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지도 예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기술이 좀 부족했는지 못해 갖고 중국에서 배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그 기술도 습득하고 해서 국내산 배지가 많아요. 농가들도 이제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배양을 하고, 이 표교 균도 본인들이 직접 배양을 하고 배지도 직접 만들고 해서
품질면인 쪽에서는, 아니면 또 믿음 뭐 실내 이런 것 쪽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배양도 하고 배지도 만들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가 그만큼 더 많이 가겠죠. 듬성듬성 그래도 나무 하나당 한두 개씩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날이 이러다가 한번 크게 따뜻할 때 보면 갑자기 막 많이 달려갖고 훅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표고 하우스에 넣고 일했을 때 잘 몰라갖고 그때는 뭐 2, 3일에도 확인해보고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막 많이 나와서 커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나오든 나오든 매일 하우스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냥 돌기만 해도 와이프가 전에는 같이 농장을 같이 했거든요. 같이 일을 같이 했는데 만보기라고 해야 되나? 만보기로 한번 걸음을 재봤어요. 이 하우스 5동 때 했을 때 걸음걸이가 얼마나 나오나, 15,000보라 그랬나 20,000보라 그랬나, 아무튼 생각보다 꽤 걷더라고요. 그냥 하우스만 돌았을 때. 이렇게 표고가 눌리지 않게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만 돌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면 하루에 20,000보씩은 걷는 것 같습니다. 뭐 노동은 운동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체력적으로 좀 위에 살 때보다는, 도시에 살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에 살 적에는 62kg, 60kg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 장모님 소개받을 때 장모님이 지금이야 뭐 좋아하시지만 와이프한테 어디서 폐병 환자를 데리고 왔냐고 그랬을 정도로 많이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도 내려오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한 15kg가 찌더라고요. 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아침도 먹고 많이 먹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좀 힘이 좀 드니까 아무래도 먹는 거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몸이 좀 덜 피곤하고 좀 힘도 붙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75kg, 더 이상 안 빠지고 75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통통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뱃살이 많이 나왔죠. 이게 하우스 돌면서 버섯 따면 수그렸다가 했다가 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뱃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가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식감이 더 좋아요. 모양이 잡혀서 이렇게 나오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내일 또 남창장이라 한 4시 반 새벽 선별을 또 늦게까지 하고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장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창장이 끝나고 나면 한 이틀 또 3일 있다가 이제 읍장 돌아오는데, 이틀은 농장에서 있으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회복되고 괜찮은데, 읍장이 끝나면은 그 다다음 날이 또 남창장이 돌아와서 몸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도 또 선별을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돼서,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끔 보면 한 구멍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쁘게 나오면 상관없지만 꼭 이렇게 한쪽이 좀 이렇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옵니다.
뭐 4개가 붙어서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 뭐 5개도 붙고 막 그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종균이 좀 많이 남아서 구멍을 좀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교본상으로 나온 그 구멍 뚫는 그 방법으로 하면 너무 수량도 안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그 품질 면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딱히 그렇게 농가들 물어보고 하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본보다는 조금 더 구멍을 또 조금 더 뚫어서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다녀봤던 이제 농가들 중에 지금은 한 80 넘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 두 분이서 부부가 하우스 2개 갖다가 이 원목 표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얇은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제 팔뚝을 비교하면 제 팔뚝만한 거, 네, 제 팔뚝만한 거. 이렇게 얇은 나무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시킬 때는 서비스, 뭐 이렇게 한 200~300개, 아니야 5,000개 시키면 한 200~300개 정도는 서비스로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 가격을 안 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서비스로 이렇게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만 구입하셔갖고 싸게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만 구입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1년, 2년밖에 표고가 안 나오거든요. 금방 썩고 푸석해지고 해서.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걸로 받아다가 이제 쉬엄쉬엄 하우스 2개 갖다가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많이 안 뚫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얇으니까. 그래서 이제 품질 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좀 낮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회전율이 또 좋고, 그리고 힘도 더 덜 들고 해서 이제 어르신 부부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본 농가는 아니지만, 제 몸통만한 거, 제 몸통보다 더 큰 것들, 사람이 들지 못하는 것들, 이제 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참나무 같은 경우 이제 껍질이 어느 정도 이제 두껍고, 여기는 좀 이쁘게 많이 달렸네. 껍질이 두껍고, 그리고 나무가 크면 달리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달려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질적으로 좋은 표고가 나와요. 그건 한 5년에서 한 7년까지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무거워서 옮기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장비 갖다가 그거만, 그 큰 거만 사람 키만하게 잘라서, 이게 평균 원목표고의 평균 길이가 1.2m예요 120인데 1200이구나. 근데 그거는 한 1.8m 이렇게 크게 잘라 갖고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 놓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그리고 공간도 좀 넓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질 좋은 표고만 수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게 원래 표고 이제 옛날 방식 정통적으로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뒤집어 줘야 돼요. 나무를 눕혔다가 뒤집든 아니면 바로 뒤집든 이걸 뒤집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무가 워낙 많고 요즘엔 또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이제 장비 갖다가 더 좋은 표고를 수확하시려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질 좋은 거를 했으면 그렇게 장비를 써서라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한 3, 4일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달려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나무당 그래도 2, 3개 뭐 많은 거는 한 10 몇 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갈라진 것들이 훨씬 더 맛있고 이렇게만 컸으면 좋겠어. 이게 간혹 이제 훅 커버리면 도중에 좀 필 때가 있어요. 오므라들었던 게. 또 오늘도 하우스 내동을 다 돌고 또 선별을 또 하고, 오늘은 저번 읍장에서 많이 판매가 안 돼서 아직 남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선별을 조금만 하고 좀 일찍 좀 쉬고 내일 새벽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버섯을 따다 보면 이게 지나다니다가 건드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보게 되면 버섯이 이렇게 까매지면서 이제 푸른 곰팡이가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하우스 돌 쪽에도 자세히 봐야 되고, 대체로 색깔이나 마름 정도나 뭐 이런 거 확인해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관리를 해주고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우스, 저희는 계단식으로 하우스가 되어 있어 갖고 하우스마다 온도도 조금씩 틀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밑에 배수, 습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같은 흙인데도 이 첫 번째 하우스는 항상 습이 좀 많아요. 배수면에서도 좀 많이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근데 평지에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둔턱을 둬 갖고 이제 물이 잘 빠지게끔 하신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첨서부터 바닥에 이제 공고리를 쳐서 배수구를 다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제 욕심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뭐 제 방법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또 제 하는 방법이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옛날 방식대로, 아니면 그냥 좀 자연적인 방식대로 키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쁘고 하얗게 나온 거 나왔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하우스 안에는 화고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봄이나 돼야지 나오는 것 같고요. 제 시작해서 첫 수확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은 표고가 있어요. 그 모양이 꼭 그 네이크로바 모양으로 무늬가 갈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갖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뭐 행운의 상징이라
이라고 해야 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가끔 이렇게 갈라진 것들 중에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신기한 것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마다 물을 먹는 게 틀려서 이렇게 완전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완전 까매진 거, 초점이 네. 이렇게 완전 까매진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아래쪽이라 습을 또 많이 먹었고, 뭐 드시는 거에는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맛이 뭐 이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눈에 보기에도 그러고 상품적으로도 봤을 때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말렸을 경우에 너무 까매지고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말렸을 때 잘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까매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금방 이제 상할 수도 있죠, 이런 까만 것들은. 와이프는 별 차이를 뭐 없다고는 하는데, 말렸을 때나. 근데 제가 느끼기엔 먹어봤을 때 좀 그런 까만 것들을 말렸을 때 다시 해서 뭐 불려서 먹었을 때 좀 쓴맛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까만 것들은 제가 먹던가 아니면 생으로 위주로 팔고, 그거는 웬만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많이 달려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한번 컸을 때 다시 한번 방송을 해서 안에 좀 많이 나와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또 일을 또 마무리를 또 빨리 하고, 내일 또 남창장이긴 한데 비가 오전 오후 이렇게 잡혀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 장을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장도 안 쓸 때도 있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딸 기다리고 있네. 다행히 오후에 비가 잡혔더라고요. 남창장은 오전만 어차피 장을 하는 곳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창장에 내일 또 각설이 공연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내일 다시 장에서 장갑을 껴서 잘 안 눌러지네요. 내일 다시 남창장에서 이제 방송을 킬 수 있으면 다시 방송을 키고요. 오늘은 버섯 나온 것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달려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만 그래도 나름 좀 달려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남창장에서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우스 비닐도 내려야 되고, 뭐 그거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이걸 잡고 뭐 세워두고 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 실적에 한번 제대로 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이프가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얼굴 나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저도 사진 찍는 건 싫어하지만, 아무튼 또 오늘도 하루 고생하시고, 이제 또 비가 오면 또 추워지겠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